파괴를 일으킬 만한 소행성. 그게 지금까지 한 2,300여 개. 지구를 위협하는 게 이렇게 2,300개나 있으면 어떡해? 저녁 8시 29분 33초. 운석, 진주운석이 떨어졌죠. 내가 발견했음 찜해놓고 폴리스 라인 쳐놓고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수다 최정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텔레비전 보면서 파워레인저 아니면 슈퍼맨 이런 거 보면서 아 지구를 지키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구에서 두 발을 쭉 뻗고 자는 건 이분 덕분이에요 정말. 현실 지구방위대 소속인 그분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빨리 모셔볼게요.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 감시센터에서 온 지구방위대 김명진입니다. 우주위험 감시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인가요, 거기가? 우리 지구 근처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우주 위험들, 특히 인류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 혹은 가끔씩 지구 근처로 지나가는 소행성들,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 같은 소행성을 발견을 하셨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제소행성센터, MPC라고 부르는 마이너 플래닛 센터로 다 리포트를 합니다. 그 소행성의 궤도가 정말 지구에 가까이 다가올지 아니면 안전하게 지구를 스쳐 지나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측을 계속하면서 궤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트라고 해서 소행성을 다트처럼 맞추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실험인가요? 다트는 영어의 우리 게임 있잖아요. 네. 그 다트랑 사실 스펠링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행성의 작은 크기의 탐사선을, 우주선을 명중시키는 DART, 이제 더블 애스트로이드 리다이렉션 테스트라고 해서 쌍소행성의 궤도 변경 실험이라고 합니다. 탐사선이 이제 스페이스X 팔콘 9을 타고 이제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방금 분리된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탐사선. 탐사선. 이 탐사선이 소행성에 가서 부딪히는 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탐사선에서 무언가 다른 임팩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탐사선 본체 자체가 이제 소행성에 충돌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네. 실제로 충돌하기 지금 부딪힌 거죠? 3, 2, 1. Oh my gosh. Oh wow. Awaiting visual confirmation. 성공했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왜냐면 부딪혀버리면은 그 탐사선한테 더 이상 뭔가 정보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돌 장면을 촬영을 해서 실제로 정확하게 충돌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충돌 후에 이건 지상망원경으로 네. 먼지 구름이 이렇게 분출되는 모습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뿌연 게 다 네, 먼지인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탐사선에 가서 소행성에 꽉 부딪히면은 소행성이 이렇게 부서지고 그런 건가요? 대상 소행성이 한 160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탐사선은 제가 알기로는 한 2, 3m 정도 되는 냉장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작은 임팩트 크레이터, 충돌구가 생겼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행성이 크잖아요. 2m짜리 물체를 가지고 그렇게 큰 소행성을 움직이려면 엄청 빨리 날아가야 되겠네요? 초속 6에서 7km 정도 되는, 시속으로 하면 한 23,00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속도로 이제 충돌을 하면 우리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예, 너무 네. 오랜만에 당황할 뻔했어.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던 공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질량은 작더라도 부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속도가 또 굉장히 스퀘어니까, 빠르니까요. 네. 대상하는 그런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지구의 위협적인 소행성은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건가요? 네, 지구 공전 궤도 근처에는 한 3만 개 정도 있고 한 크기가 140m 이상 되는 작은 국가의 파괴를 일으킬 만한 소행성, 우리는 그것을 지구 위협 소행성 PHA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지금까지 한 2,300여 개. 2,300개면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우리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지구를 위협하는 게 이렇게 2,300개나 있으면 어떡해? 지구에 위협이 되는 소행성을 빨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얼굴이 지구고 이 주먹이 소행성이라고 하면요. 네. 이게 점점 지구에 다가오기 전에
멀리서는 아주 살짝만 치더라도 지구를 지나가게 되는데 네. 우리가 여기 코앞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때려도 결국은 맞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지구가 워낙 크니까. 네, 그렇죠. 지금 지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이 주변에 이렇게 위협적인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안전하게 오늘도 주무셔야 돼요. 오늘도 안전하게 자도 괜찮나요? 왜 그러냐면 서로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을 찾자마자 그 작업을 해요. 한 개도 지구랑 앞으로 100년 동안은 안 부딪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군요. 또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장담하는데 네. 멸망시킬 만한 소행성은 앞으로 100년 동안 없어요. 단 네. 작은 소행성 혹은 태양 쪽에서 날아오는 소행성 이런 소행성은 러시아 첼라빈스크 사건처럼 국소적인 그런 피해는 야기될 수는 있죠. 지금 다들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어로 알아들으셨나요? 오, 깜짝. 갑자기 아침 하늘에 이제 먼지 구름, 흰 구름이 먼저 보이고 우리 별똥별 떨어질 때 유성흔 남기듯이 커다란 소행성이 화구, 파이어볼 형태로 폭발을 한 겁니다. 빛 에너지가 마치 대낮처럼 환해진 거죠. 네네. 깜깜한 하늘을 왜 이렇게 밝지? 하고 창문으로 다 간 거죠. 그것처럼 충격파가 음파의 형태로 나중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간 창문 근처로 간 사람들이 유리창 파편에 다 맞아서 다 다친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공룡이 멸종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네. 소행성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100년은 안전하지만 인류도 언젠가 소행성 때문에 멸종하지 않나 막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멸종했을 때 지구에 충돌했던 소행성의 크기를 한 10km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 근지구 공간, 지구 근처 공간에서 10km, 1km 이상의 소행성은 대부분 다 찾았거든요. 만약에 정말 네. 만에 하나 나타난다면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인류의 멸망 혹은 작은 국가 정도 파괴를 시킬 만한 소행성이 진짜로 발견되게 되면 모든 나라에 가지고 있는 우주 자산들, 특히 로켓을 네. 다 모아요. 이제 디플렉션 미션을 떠납니다. 그 디플렉션 미션이라는 건 다트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켓으로 소행성을 맞추는 네, 거예요. 계속 연달아 소행성을 맞춰서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실험입니다. 그 소행성이 나쁘기만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구의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미래 자원 활용으로서의 그런 잠재적인 가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이런 데 사용되는 히토류, 그 히토류 때문에 이런 생산량이 차질을 받고 이러는데 소행성에는 그 히토류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매장량보다 한 100m 정도 되는 소행성에 가지고 있는 히토류가 뭐 100배, 1000배 수준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 즉 그렇게 소행성은 미래 자원의 보고 열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적인 특성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행성은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태양계의 화석, 태양계의 나이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운석을 추정한 결과 45.67억 년 정도 되거든요. 즉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화했고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거쳐왔는지 이런 것들이 소행성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4, 5, 6, 7. 그러네요. 4, 5, 6, 7.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제 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누구 건가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우주에 있는 자원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나라나 개인이 아니면 기업이 독점할 수 없도록 이렇게 우주 조약 같은 게 있다고 네.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구에 오면은 아닌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주에서 우주에- 왔잖아요, 근데. 땅에 떨어지는 시점이고요. 네. 사실 각 나라마다 운석 소유권에 대한 법률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게 없었어요. 사실 국토의 면적이 적다 보니까 운석 낙하 사건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네. 2014년 3월 9일 저녁 8시 29분 33초 운석 진주운석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두 가지 운석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운석은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운석 소유권은 다른 사람 땅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먼저 주운 사람이 임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발견했음. 내가 발견했음 찜해놓고 그 다음에 폴리스 라인 쳐놓고요.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이제 지질자원연구소, 극지연구소. 제가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은 제가 뭐 이게 최정문 소행성이라고 이름을 짓겠지만 제 샘플 정도는 박사님께 네,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행성은 발견을 하게 되면 그 발견자가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미리 좀 이름을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미국 천문학회에서 제 이름을 붙여줬어요. 오, 진짜요? 그래서 소행성 김명진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를 하고 우와. 있고, 제가 만약에 발견해서 제 마음대로 이름을 네. 붙인다면 소행성 은하수. 어떻게 합체가 네, 세 글자? 첫째가 은수고요, 둘째가 은하예요. 합치니까 은하수. 은하수. 이름이 너무 아름답네요. 찾아보니까 소행성 은하수는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행성 은하수의 탄생을 좀,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즐거우셨나요? 박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100년 동안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범우주적이고 컬처적이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빨리 소행성을 지금 찾으러 뒷산이라도 어디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저 가도 돼요? 네, 제가 엔딩 하겠습니다. 최초로 게스트분이 엔딩하는 그림 한번. 뭐를요?